프랑스가 통치하던 시절부터 사이공으로 불렸던 이곳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수도 역할을 했을 정도로 베트남 경제와 교통의 중심 도시다.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은 호찌민의 아침을 대표하는 명장면이 된 지 오래다. 이곳의 아침은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친다. 거리 곳곳에는 아침 끼니를 때우기 위한 노점과 간이 식당들이 들어선다. 주 고객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는 공장 근로자들. 공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아침 식사를 사고 파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가보니 갓 구운 아침빵이 나오는 시간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트남 바게트 반미다.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바게트는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여주인이 건네주는 갓 구운 바게트빵. 겉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바삭하고 속은 혀 안에 녹아드는 맛이 왜 많은 이들이 베트남 하면 이 빵을 꼽는지 이해가 된다. 음식 문화 외에도 유럽의 향기가 남아있다는 건축물을 찾아 호찌민 시내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리 한복판에서 한창 야외 촬영 중인 봄의 신부가 눈에 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이색적인 풍경의 호찌민 시내는 웨딩 촬영의 필수 코스란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일구는 호찌민시 중심가를 이루는 곳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에 수도가 있었던 만큼 유럽식 콜로니얼 건축물이 가득하다.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콜로니얼 건축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노트르담 성당이다. 1865년에 세워진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로마 가톨릭 교회로 그 느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건축 자재로 쓰인 붉은색 벽돌을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 지었다고 한다. 호찌민의 밤이 찾아왔다. 호찌민의 밤은 낮과 다른 활기로 북적인다. 어딘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며 밤 장사를 준비한다. 이것은 호찌민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자 거리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밤이 되면 이 거리를 찾아 맥주를 즐긴다. 작은 테이블 하나 놓고 목욕탕 의자에 몸을 기대 거리를 바라보며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꽤나 이색적이다. 흥겨운 분위기와 술이 있는 곳에 맛있는 안주가 빠질 수 있겠는가. 식재료가 풍부한 베트남답게 갖가지 해산물부터 꼬치구이까지 즐길 수 있는 안주가 다양하다. 이 밤을 즐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넓고 편한 좌석도 푸짐하게 차려진 술상도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나도 남부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노상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숙주와 해산물, 고기 등을 넣어 굽는 반새우는 우리의 파전을 연상케 한다. 한입 크기의 부침개 모양의 반콧도 남부 전통 음식이다. 이런 부침 요리도 채소에 싸먹는다. 느끼함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다양한 채소를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놀라게 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오리알이다. 현지 코디의 추천으로 주문하긴 했는데 어째 그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나 못하겠어. 두려움을 자극하는 생김새지만 크게 마음먹고 한 숟가락을 뜨자 새끼 오리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광경이 신기한 건 나뿐만이 아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삶은 오리알 속 새끼의 모습에 호기심을 보인다. 못 먹겠어. 나 진짜 못 먹겠어. 결국 맛보길 포기한 내게 한 베트남 여성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먹는 법을 보여준다. 베트남에서는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대중적이라고 한다. How does it taste? But very good. It's like egg. Yes, like egg. 베트남 사람들은 다양한 맛을 즐기는 듯하다. 이번에는 강줄기를 따라 메콩 델타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메콩 델타 지역의 최대 물류 도시인 건터로 향했다. 메콩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까지 흐른다.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으로 베트남을 흐르는 메콩강은 200에서 250km 길이다. 메콩 델타 지역의 최대 규모인 까이랑 수상시장. 이른 아침부터 이미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긴 장대에 자신들이 팔고 있는 물품을 걸어놓는다. 즉, 간판 대신인 것이다. 채소부터 과일까지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는데 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몇 날 며칠에 걸쳐 강줄기를 거슬러 오는 상인들도 있다고 한다. Dài mà ngon làm gì? Anh đi từ lúc mấy giờ? Bây giờ 3 giờ. Ra sớm lắm rồi, đậu nghỉ thằng kia. Sáng mà lại đây mua. 도매시장에 걸맞게 가격이 일반 가게의 절반에 가까워 과일 혹은 채소 한 봉지라도 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아주머니. 바로 선상카페 사장님이다. 시장 한복판에서 마시는 베트남 모닝커피는 어떤 맛일까? 진한 커피 원액에 달달한 연유를 듬뿍 넣은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다. Bán được không chị? Buổi sáng bán được. Bán được, dạ. Cái này là mùa du lịch bán được. Chủ yếu mình bán nhai. Dạ, chủ yếu mình bán nhai. Bán cho Việt kiều nhiều, tại vì ghe giờ nó cũng ít ghe. 4 giờ chị đi rồi tôi 3 giờ tới chị nấu nước 4 giờ đi rồi. Tôi nuốt vậy không em? Bán tới mấy giờ nghỉ? Giờ muốn bán tới chiều cũng được đó. Mà điều nó mệt vậy đó. bán buổi sáng tới 9-10 giờ nghỉ rồi. 9-10 giờ. 베트남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찾는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 까이랑 수상시장. 메콩강 지역 사람들의 활기찬 아침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가게가 하나 있다. Chị bán gì vậy? Bún riêu cua, hủ tiếu, bánh canh, tôm tấm. 그 유명한 베트남 쌀국수를 이 아침에 배 위에서 팔 줄이야. 몰려드는 손님을 응대하랴 쌀국수를 만들어내랴 주인 아주머니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이곳은 철저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듯. 손님에게 즉석 식탁을 만들어주는 센스도 보여준다. Where are you from? Oh, we're from New York City. New York City. 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인 관광객에도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새벽길에 나선 상인에게도 밥 한 끼 이상의 따뜻함으로 다가온다.
발걸음을 옮겨 메콩 델타의 유명한 곡창지대 쩌우독으로 향했다. 메콩 델타 지역은 대부분 평야지대라 언덕조차 찾아보기 힘든데 이곳 쩌우독에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비교적 높은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사방이 모두 논으로 둘러싸여 얼마나 거대한 곡창지대인지 새삼 느껴진다.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풍요로운 땅이다. 그렇게 케이블카로 15분여를 올라 해발고도 705m에 있는 금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 왜 베트남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한 산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산 정상에 있는 미륵보살상 중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 보살상은 독특한 모양새와 푸근한 웃음이 인상적이다. 마치 미륵보살상이 산을 품은 듯 호수 양옆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찾는다는 불교 사원들이 있다. 인구의 상당수가 불교를 믿는 만큼 유명한 사원들이 많은데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Vậy chỗ này đâu có ai đâu có chỗ nào mà có cái lá xe mà đứng được. Chỗ này hả? Chỗ cá. 베트남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삼삼오오 물이 지어 차를 대여해 이렇게 신성시되는 절을 찾아 한 해의 복을 위해 기도한다. Cầu được bình an khỏe mạnh, hành hương đầu năm. Cô cầu xin sức khỏe cô. Cầu xin sức khỏe. 이곳의 장엄한 아름다움은 순수한 베트남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모두 품어줄 것만 같다. 다음 날 분주히 오고 가는 오토바이 택시 세옴이 보인다. 겁이 많은 나지만 이 지역을 꿰뚫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몸을 맡기고 안내를 받아보기로 했다. 산을 내려가는 공기가 어찌나 좋은지 소심하게 손을 뻗어 이곳의 상쾌한 공기를 느껴봤다. 세움 기사가 나를 안내한 곳은 작은 선착장이다. 눈앞에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자연 생태 보존 구역인 짜스 짬나무 숲이다. 고요하면서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곳. 노젓는 소리와 여자 뱃사공의 환한 미소가 고요함과 어우러져 마치 신성한 숲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든다. 누군가 몰래 잔디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물고사리 군락도 일품이다. Vậy là hiện nơi cái này là của thiên nhiên luôn. Cái này là của vườn của mình là của thiên nhiên. Mình bảo tồn thiên nhiên, mình trồng rừng cũng vậy mà, động vật hoang dã cũng vậy mà, cá với đây cũng vậy luôn, là toàn bộ của thiên nhiên. 이 숲의 대부분은 짬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된 것으로 그 높이가 5에서 8m에 이른다. 무엇보다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데 특히 새들의 군락지로 유명하다. 이 숲의 면적은 850헥타르로 공개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3년. 그전까지는 정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곳이기도 하다.
베트남 남부의 대표 도시인 호찌민을 거쳐 메콩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 나는 이번엔 바다를 건너 섬으로 가보기로 했다. 캄보디아 국경에 맞닿은 베트남의 최남단 섬 푸꾸옥. 황토빛의 바닷물이 푸른색으로 바뀌자 푸꾸옥에 도착했다. 거제도보다 조금 큰 면적의 푸꾸옥은 이동 루트가 무척 단순하다. 섬의 남북을 잇는 메인 도로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아직 비포장 도로다. 이 험난한 도로 끝에 야자수와 푸른 열대우림이 시야를 채우면서 섬이 맨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별 해수욕장이라는 뜻의 바이사오 해변. 미국 CNN에서 뽑은 세계 10대 해변이다. 3km 길이로 깔린 새하얀 백사장 앞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어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이처럼 근사한 해변이 섬 곳곳에 즐비하다니 왜 이 섬을 개발되기 전에 가봐야 할 최고의 휴양지로 꼽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남북으로 48km 이르는 기다란 섬은 맑고 투명한 바다와 99개의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 됐다. 주민의 7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푸꾸옥의 어촌마을에서는 갓 잡은 싱싱하고 통통한 생선을 손질하는 현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Anh làm món gì? Không biết, nhà biết làm món gì mình ăn cái đó. Con cá bớp. 나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데 웃는 얼굴로 친절히 응대해준다. Gia đình ở đây gia đình hả chị? Dạ, gia đình. 부두 끝에 다다르자 막 바닷가로 나갈 채비를 하는 한 남자가 보인다. 뭘 잡으러 가는 건지 궁금해 인사부터 건넸다. Hello. 그는 다행히도 흔쾌히 나의 동행을 허락해줬다. 푸꾸옥 바닷속엔 어떤 신기한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푸꾸옥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이다. 이 섬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이 길이 무척 설렜다. 그가 나를 안내한 곳은 한 양식장. 물고기를 양식하는 곳인가 싶었는데 그가 건져 올린 건 다름 아닌 조개더미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조개가 무슨 보물일까 싶었는데 그가 조개에 숨겨진 진짜 보물을 보여준단다. 있어. 와. 조개가 품은 진짜 보물은 바로 진주. Beautiful. 알고 보니 푸꾸옥의 다른 이름이 진주섬일 만큼 이곳의 진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Rồi bao lâu mới thu hoạch được? Tầm khoảng chừng 16, 15, 16. Đó là mình thu hoạch sớm. 15, 16 tháng. 푸꾸옥 바다의 물살과 수온은 조개 양식의 최적의 환경이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화이트 진주나 옐로우 골드 진주와 달리 푸꾸옥 진주는 검은빛과 회색빛이 오묘하게 감돌아 최상급의 진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이 풍요로운 섬의 보물을 3개나 선물로 받았다. 차를 타고 섬의 내륙을 가로지르다 보면 길 옆으로 나무가 규칙적으로 줄지어 있는 광경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이는 푸꾸옥에서 약 800가구가 종사한다는 후추 농장이다. 이 섬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보물, 바로 후추다. 한 그루에서 1년에 약 500kg의 후추를 생산한다고 하니
어림잡아 계산해도 대단한 수확량이다. 문득 과거 유럽의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작은 향신료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인도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Tiêu Phú Quốc có gì mà nó nổi tiếng gì ha? Phú Quốc có ngon, có dừa thơm, có dừa cay. 유명한 푸꾸옥 후추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 맛이 궁금했던 걸까? Is it spicy? Yeah. 역시 그의 도전은 다소 무리인 듯 싶다. Oh, smell paper. 후추나무는 평균 15년 정도 후에 열매를 맺고 7년 된 후추가 가장 맛이 뛰어나다고 한다. 수확한 후추를 햇볕에 잘 말리면 비로소 윤기 나는 푸꾸옥 후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푸꾸옥은 주목받는 휴양지답게 해변을 따라 수많은 리조트들이 들어서 있다. 나는 이 섬 최초의 종합 테마파크를 찾아갔다. 한적한 해변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기 딱 좋은 섬이자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기 좋은 다채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놀이공원에 비하면 다소 소박한 규모지만 휴양과 놀이를 동시에 즐기기엔 충분해 보인다. 한마디로 평화로운 듯 다이나믹한 섬이다. Thì đẹp, nói chung là cảnh quan cảnh rất là đẹp. Cô thì dân miền Tây, nhưng mà cô ra đây thì con thấy nó cũng rất là thú vị lắm. Mỗi cái nơi thì có mỗi một cái cảnh đẹp riêng của nó. Dạ, dạ rồi. 우연히 마주친 아프리카 민속 댄서들. 베트남 한적한 섬에서 뜬금없이 아프리카 민속춤을 보게 되다니. 알고 보니 이곳은 사파리다. 사파리를 찾아온 관광객을 위한 작은 공연인데 현지인들 눈에도 신기한가 보다. 베트남 남부에 숨은 신비의 섬 푸꾸옥.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해변을 걷다가 뭔가를 준비 중인 커플을 만났다. 그들이 들려주는 사랑 노래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절묘하게 어울린다. 거기에 몰래 준비한 꽃 이벤트까지 더하니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런 낯선 섬에서 아름다운 커플을 만나니 나도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아마도 오늘 특별한 날인가 보다. Hôm nay là ngày mùng 8 tháng 3 là ngày quốc tế phụ nữ. Mình muốn dành những điều đặc biệt nhất đến cho người vợ yêu quý của mình. 서로에 대한 사랑과 순박한 정이 살아 숨쉬는 곳. 가공되지 않은 자연만큼이나 천연의 맛과 멋이 공존하는 베트남에서 내가 얻은 건 다름 아닌 마음의 풍요였다.